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천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을 10개의 차트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비관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뭐 이유는 당연합니다.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고 연준은 완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투자 심리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AII는 미국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이제 조사하는 서베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비관론이 그만큼 낮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을 반대로 보면은 달이 이미 찰 때까지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이 차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죠. 이른바 이제 역행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셈인데 주식 시장이 지금 낙관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역사는 다시 올라갔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은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강할수록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차트는 이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인데요. 지난해 이제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지난해 4분기에는 4.9% 그리고 3분기에는 3.3%. 올해 1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1분기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1.2에서 1.3% 수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지금 투자은행인데 그만큼 이제 2.8%로 더 강력한 성장 전망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추적기 이게 트래커를 보면은요. 지금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성장 1분기 성장 전망이 3.4%까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제 데이터들이 서프라이즈가 많이 있었죠.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 많은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GDP가 총 규모가 거의 그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27조 달러가 넘는데 이거 마치 수십 톤의 엄청나게 무거운 덤프 트럭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경제가 이렇게 큰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시장은 이제 2분기에 이제 성장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을 만큼 성장이 이제 꾸준히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2분기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3, 4분기에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난 3분기 4.9%를 정점으로 해서 성장이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겠지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수치는 강하지만 추세는 하락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추세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최근 발표된 ISM 제조 PMI 지수라고 그러죠. 이게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PMI 지표는 말 그대로 구매 관리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이 구매 관리자들이라는 게 뭔가를 사는 기업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자재를 사고 뭐를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업이 이익이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져야지 기업 이익도 매출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져야지 많이 더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매 관리자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규 주문 지표는 더 빠른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신규 주문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기업 이익의 회복을 시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전통적으로 이제 PMI가 기업 이익과 밀접하게 지금 나타난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 지표에서 보시듯이 이제 맨 위는 S&P 500이고요. 아래가 이제 분홍색이 그 기업 이익을 보여주는 EPS 성장치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PMI 지표입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기업 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지난주부터 이제 언급을 계속 하긴 했지만 이제 시장의 폭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제 건전성인데 지수는 사상 최고가라고 하긴 하지만 수면 아래 이제 셀링 프레셔, 이제 매도 압박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수는 오르지만 대부분의 시장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20일, 50일 그리고 200일 이평선을 넘는 기업들, 그러니까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의 추세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밑에 지표는 Advanced Decline Ratio라고 해서 등락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기업과 하락하는 기업의 비중, 이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다른 지표는 내려간다.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괴리가 나타날수록 시장은 다른 방향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이제 7개의 기업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들 기업의 비중이 지금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7개의 기업의 비중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9%니까 거의 30%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편중이 심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이 기업 이익은 전체 기업들의 22%나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최근 테슬라가 실적을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그리고 수요 둔화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면서 이 M7에서 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를 빼고 일라이 릴리를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어쨌든 빼게 되면 이익 성장 자체는요 60%를 넘습니다. 그만큼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최근은 이제 AI 버블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같이 이제 메타 플랫폼도 통신 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M7의 영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역사적 지표로 보면 그런 수준인데 이제 닷컴 버블 때보다도 비슷한 수준이고 더 많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광범위한 시장이 같이 오른다. 그러니까 스몰캡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오르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M7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체 지수가 이제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현재 이 일부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높다라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산 시장이 계속 오르잖아요. 같이 오르는데 이제 같이 오르는 게 있죠. 뭐냐?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예요. 2년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2023년 이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바닥에서 찍고 올라온 이후로 가장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올해 이제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도 계속 오르고 자산 시장이 결국 모든 금액이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올해 빠르면 6월, 이제 원래는 3월 정도로 기대를 했었는데 3월은 완전히 물 건너갔죠. 고용 데이터가 너무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빠르면 6월, 늦으면 뭐 11월이나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연준은 그래도 3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르면 연준도 스탠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여전히 좀 못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현금에서 보이는 건데 계속 현금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 시장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어도 못 믿는 사람들도 많고 워낙에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 전년도 전전년도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오르지만 불안하고,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안전한데 여전히 지금 5% 가까운 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 얼라이뱅크 같은 데서 나오는 세이빙 어카운트나 이제 머니마켓 펀드 쪽 같은 데는 4.6%로 줘요. 그러면은 목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못 넣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누적 현금이 6조를 넘어섰어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힘을 받으려면요, 이 사이드머니에서 사이드에 있는 캐시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식시장으로.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금리가 이제 문제예요.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금리가 어디로 향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산시장이 또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근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에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해 바닥을 딛고서 두 번의 바닥을 딛고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더블 바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4.25% 레벨을 만약에 상향 돌파할 경우에 긴축 우려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4.25%를 돌파하게 되면은 더 높은 지역까지 4.5%까지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빅픽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시장 금리가 이제 어쨌든 그 지난 5%를 넘기는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황은 모르니까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빅픽처는 시장 금리는 큰 추세적으로 아래로 하향하고 있고 연준이 이제 빠른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할수록 이거는 연준한테는 어느 정도의 프레셔가 됩니다. 압박이 되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률 곡선에 다시 또 뒤처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연준의 기준 금리는 제로에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맞았던 거예요.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연준이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었으니까 여기 굉장히 뒤쳐졌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금리를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 시장을 선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장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인하할 때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연준이 다시 또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 기준 금리를 또 가파르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런 꼴은 다시는 또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도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시장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계속 강화가 될 경우에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경우에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강한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연준은 또 이런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을 좀 보셔야겠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와의 줄다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골드인데 이제 지난해 말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풀백 조정이 됐고 상황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금리가 하락하고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가 될 경우에 이제 혹은 강화가 될 경우에 이 두 자산이 가장 수혜를 보인다는 점. 근데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으로 여기는 시그널이 올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 누적 이 비트코인과 골드 ETF로 들어오는 누적 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비트코인이 올해 이제 급등하고 있고 골드는 가격은 오르는데 자금 흐름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적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이제 흐름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110억 달러까지 올랐고 한때 거의 뭐 700억 달러에 달했던 금으로의 자금 흐름이 이제 200억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중국 증시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추세를 깨고 하락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제 베리시한 시그널로 중국 경고를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억 달러를 증시에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부터 지금 침체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결국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까지 재부상하고 있죠. 공화당의 유력 주자로 올라가고 있고 이대로라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트럼프 또 오면 또 때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특히 대표 기술주인 알리바바를 보면은요.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캠벨 수프보다 더 낮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다행인 거는 지난 분기부터 EPS가 이제 1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잭마를 비롯해서 고위급 임원들이니까 내부자들이죠. 내부자들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저가 매수를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인사이더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트레이더들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풀백과 조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봤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기회가 보이는 부분도 있죠.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